마디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탄소나무 튜브를 슈퍼카피스타의 할머니로 사용한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서론을 말씀드리면 나무 튜브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무 튜브를 이용한 슈퍼카피스타에서 싱글 나무 튜브를 이용하는 경우하고, 등로석 공급자인 페이로가 싱글 나무 튜브하고 나무 튜브 일렉트로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나무 튜브를 부수화처리해서 사용하는 경우, 멀티 나무 튜브의 리틀 아카이드를 나무 컴포지트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하고, 플라스틱 라이스의 카본하고 파이버하고 멀티하고 나무 컴포지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튜브는 많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좋은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을 결국 활물질 측면에서 쓰다 보면 사람이 나무 튜브는 결국 활물질로 생각해서 매력적인 교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나무 튜브는 그래프를 신산장을 말아오는 것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싱글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이트 멀티가 있는데 항상 나무팀은 가지런한 스포츠를 상당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번들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 저장되어서 이 번들 구조는 항상 큰 이슈가 되는데, 저장되어지는 이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번들 안에 층과 층 사이로 저장되느냐, 아니면 나무팀은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속 안으로 저장되느냐 하는 메커니즘 쪽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나무 재료 중에 상당히 주목을 갖고 있는 것은 다양한 응용성에 최근 여러 가지 나무 튜브의 특성 중에서 플라스틱성을 극대화시켜서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에 응용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 이 에너지 저장 쪽에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무 튜브에 의한 에너지 저장 연구들은 리튬 연료제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연구하고, 그다음에 나무 튜브를 예를 들어 플라티늄 총량의 단체로 사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 저장 쪽으로 나무 튜브들 그동안 많이 연구들을 했습니다. 고압의 수소를 이용해서 저장하는 경우하고, 니켈매치 올리아와 똑같이 정기화학적으로 수소를 저장하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슈퍼카피스타의 전부 활물질로서도 사용 가능하느냐 하는 쪽의 연구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 잠깐 나무 튜브를 유치했는데 두고 활물질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공부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나무 튜브 그라파이트는 이 그라파이트 레이어 사이로 인터퍼레이션이 되지만, 나무 튜브 같은 경우는 번들 사이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나무 튜브 속으로 들어가느냐에 대한 이슈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 시험을 해본 결과 볼미싱을 하지 않고 번들 구조를 깨지 않고 그대로 극한을 만들었을 경우하고, 실리콘 볼을 이용해서 볼미싱을 한 다음에 번들 구조를 어느 정도 풀어놓고 측정을 해보면 번들을 풀어주지 않았을 경우가 한 600으로 용량이 상당히 큰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유충 인터카레이션 사이트는 번들 사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이승화 박사가 카본 나노 혼에다가 플라스틱 정속을 장비시켜서 여기저기 성면에도 사용하면 20% 정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되고, 나무 튜브를 이용해서 플라스틱 성의 장비체로 사용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저희 실험실에는 정유학적으로 수소 저장하는 실험도 했었는데요. 저희가 나무 튜브 열처리에서 사용했을 때 한 430mA 정도 웨이트 퍼센트로 환산하면 한 1.6 웨이트 퍼센트 정도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압의 수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금 생물 안에 80크리스탈 마이크로 바이러스를 장착을 하고 80크리스탈 위에다가 나무 튜브 필름 형태로 이렇게 다음에 측정을 해봤습니다. 압력변화에 따라서 웨이트 퍼센트가
3%까지 타입한 2나 4 정도의 가스탑 구조를 따라가면서 한 4, 이 기업들은 한 2.5% 정도 확인했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용한 나우트기는 거의 다 아크텍처리 합성한 시뮬러를 주로 사용하고 그냥 5%의 처리금으로 지원해서 합성했습니다. 저는 이 아크텍처리로 나우트를 합성하게 되면 세 파트로 분류를 하는데요. 클람 파트, 펜소드, 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생성되는 부위에 따라서 신도가 아까 달라진다는 발견이거든요. 클람 파트가 가장 신도가 좋고요. 그다음에 펜소드, 챔버 쪽이 가장 신도가 안 좋은데 아크텍처리에서 그 생성되는 슈트들의 대부분은 이 챔버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실에서는 진공 쪽에 설퍼를 조금 첨가하면 칼라나 펜소드나 챔버 쪽 공은 다 신도가 좋아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세 가지를 그냥 섞어서 믹서를 가른 다음에 컬러 상태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슈퍼카피스타는 배터리하고는 다르게 이 충만한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요. 파워 센스가 상당히 좋고 사이클 라이프가 10만 사이클 이상 되기 때문에 이 배터리보다 에너지 제한이 10mm 정도 적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장 이상적인 우리가 에너지 제한 장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슈퍼카피스타 연구되는 쪽은 이 파워스가 크기 때문에 유리한 픽 파워를 감당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슈퍼카피스타의 원리는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기 이중층의 원리를 이용하는 일렉트릭 더블레이더 캐퍼시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배터리와 같이 그 내부 시스템을 갖고 있는 퀴로 캐퍼시턴스를 따라가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 전도성 보호자나 메탈 아카이드 같은 전부 활용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이 전기 이중층에 올려졌다는 경우는 비교적인 큰 탈색판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롤라는 기구를 전부 활용체를 사용하는 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험은 나노튜브를 또 바이트하고 섞어서 페달 형태를 찍은 다음에 600도에서 1000도 정도로 열처리를 해서 윈스셀을 구성한 다음에 실험을 했습니다. 사용한 전액은 인골의 KOC 수련으로 사용했고요. 만들어진 윈스셀에 대해서 사이트 테스트, 그 다음에 사이트 부평호의 AC 테스트에서 라우트로 배웠습니다. 캐퍼시터의 캠퍼시스탄스는 이런 식으로 델타 V, 델타 T, 방정시의 조직값을 했습니다. 저희가 바이다를 섞은 다음에 600도에서 1000도씨까지 열처리했을 때 비표현적 변화를 보면 열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이 비표현적이 증가하는 게 있었고 대신에 보면 이 토화 직경이 감소하면서 보통 한 35%의 한 T 정도 토화 사이즈가 올리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열처리 온도에 따른 용량 변화를 보면 당연히 열처리 온도가 올라가면 비표현적 증가를 하기 때문에 용량이 증가를 하고 이 방전시의 방전 전류를 증가시키면 열처리 온도가 높은 경우는 방전 전류에 대한 용량 변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열처리 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급격한 용량 감소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900도까지는 용량이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900도에서 세츄레이션 더 이상 용량이 증가하지 않았고 그때 용량이 80% 정도 됐습니다. 이 경우는 1mm 암페어 센티미터 스퀘어로 가능한 경우고 이 경우는 10mm, 50mm 암페어 센티미터 스퀘어로 가능한 경우인데 열처리 온도가 큰 경우에는 이때 비축된 용량 값이 변화가 별로 크진 않지만 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큰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저항은 큰 영향을 미칩니다. CV를 그리고
그리고 보면 멸처리 온도가 큰 경우에는 그 전기 이중층의 이상적인 그 박스형 형태의 사이클 정보를 나타내고 멸처리 온도가 작은 경우에는 고구마 형태의 찌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AC 임피던스를 찍어보면 멸처리 온도가 큰 경우, 청도시 같은 경우는 그 ESR이 내부장이 상당히 작고요. 그다음에 국백도시 되면 일단 상당히 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 홈카파시타에서는 이런 저항들이 나중에 파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그 사용한 집 전체 컬렉터의 종류에 따라서도 저항 상당히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냥 그 프레임 니클 포일을 사용하는 경우고요. 요 파란 것이 애칭과학을 사용했을 때, 그다음에 빨간 게 니클 폼을 사용했을 때, 니클 폼에 안전의 양식을 박아서 사용하게 되면 거의 접촉자를 줄기 때문에 세관 서커트가 나타나지 않고 내부 저항이 상당히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이제 에너지 덴시티에 대한 파워 덴시티 변화 측정을 해보면 방전 전류가 잡을 때 에너지 덴시티 차이 값이 3개가 차이가 나지 않지만 큰 전류로 발견하게 되면 그때 에너지 덴시티 값이 크게 차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활성탄하고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간살국수에서 나오는 웹소프하고 에버스 신공이라는 활성탄을 사용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시도를 나눠서 비교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때는 항공이 비교적인 하나로 나오는 용량값이 최대한 270 테라포그 정도 나노튜브 같은 경우는 180 테라포그 정도 나오고 에버스 항공이 비교는 3,000일 때 그 이론적인 용량값을 계산해보면 600에서 한 1,500 테라포그램이 나와야 이론 같은데 실제 나오는 거는 그 이론 값의 그 미니멈 값의 반이도 아주 높은 위치인데 일반 나노튜브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상당히 비교를 주는데 이론 값이 한 180, 최대가 한 180 테라포그램입니다. 거의 실제 측정치하고 이론치 값이 거의 유사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나노튜브 같은 경우는 제가 갖고 있는 비평한 적을 그대로 그 측정 용량에 그대로 수정할 수 있는 재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본 나노튜브에 폴리파이로 코팅해서 전구 현도직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본 나노튜브를 수영 쪽에다가 잘 분산 시켜놓은 다음에 파이로를 하고 산화제를 집어서 폴파이로를 활성하게 되면 나노튜브 표면 위에 파이로이 아주 보이게 코팅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폴파이로도 폴파이로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 캐퍼스턴스를 이용한 슈퍼 캐퍼스턴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형태로 되어져 있는 2008년도에 실험을 해봤어요. CV를 그려보면 당연히 나노튜브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전기 이중층 거동을 PQI만 CV를 그려보면 레독스 커런트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컴포지트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레독스 커런트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이 PQI만 했을 때 보이지 않던 전기 이중층에 대한 영향을 상당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셀 테스트를 해보면 나노튜브하고 폴리파이로 이 컴포지트 상태로 되어 있는 게 상당히 강력한 영향이 들고 용량을 환산해보면 한 230테라, 최고 한 230테라 정도 나노튜브나 PPI보다 5배 이상 용량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AC 임피던스를 측정해보면 나노튜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항이 적죠. 폴리파이로는 전도성 고분자라고 얘기하지만 나노튜브보다 상당히 저항이 큽니다. 두 개를 하이브리드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경우에는 나노튜브보다는 저항이 크고요. PPI보다는 저항이 작은 형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컨덕팅 에이전트 슈퍼페인을 첨가해서 ACT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때 물론 이제 들어간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ACT 저항값이 감소를 하지만 용량에서 보면 첨가량이 증가하면 한 15%까지는 사용도 증가하다가 그 이상 지금은 이제 저항을 줄이만 용량을 감소하는 아니면 15%일 때 최대 260% 정도 용량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나노튜브를 그 불소와 틀리 되면서 전부 활물질로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소화 시키는데 나노튜브를 전부 활물질로 사용한 이유는 나노튜브 자체의 표면은 상당히 소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웨터빌리티를 증가하기 위해서 불소화 처리를 했죠. 이 불소화 처리한 나노튜브의 특성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세션에 시청자 이해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불소화 처리를 하는 경우하고 다른 경우, 열 처리하기 전에 사이드 테스트를 해보면 둘다 보통 슈퍼캡스타 같은 경우는 직선상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퓨저캐파시턴스의 특성처럼 이렇게 방전 크기가 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900도씨나 30분 정도 열처리를 하면 다시 전형적인 슈퍼캐파시타의 방전 곡선을 보여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 그냥 로스샘플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는 아시안 탄소 단백질들이 산화하는 방법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용량값을 구해보면 저희 예상과는 다르게 로스샘플보다 오히려 불소화시킨 F9 200도씨에서 0.2발의 불소를 지금 10분간 열처리해서 FIC가 0.3 정도 되는 비율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로스샘플이 훨씬 더 불소화 처리된 것보다 용량값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방전력을 크게 하면 할수록 불소화 처리된 경우는 급격하게 용량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되는 저항값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인데, 나노튜브의 불소가 크게 되면 SP3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나노튜브 자체의 저항이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표면에 불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친구하고 친구 사이에 접촉점 상당히 커져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다. 저희가 열처리 900도씨에는 30분간 열처리를 해서 측정을 해봤습니다. 900도씨 30분간 열처리하면 거의 불소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용량 값이 서로 역전돼서 로스샘플보다는 불소화 처리를 한 경우가 훨씬 더 용량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 F 처리가 되어 있는 나노튜브를 열처리해서 불소를 떼어내게 되면 커팅이 된다든가 그 부분을 디펙트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용량과의 기한 걸로 생각되고, 나노튜브에 이제 니켈 악사이드를 콘크리트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 메탈 악사이드를 슈퍼캐파시터 전부 활물질로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일대용 사이드 같은 용량도 크고 좋은 특성들을 보이지만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메탈 악사이드 같은 싼 메탈 악사이드를 사용하면 좋은데, 이런 경우는 용량이 일대용 사이드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니켈 악사이드의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나노튜브와 같이 컴포지트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거는 0.2볼의 니켈 아세테이트 수용에 있다가 70% 되는 질산에다가 하루 정도
랑치를 첨가해서 잘 섞은 다음에 다시 0.5몰의 남은 하이드로사이드를 첨가해서 밀가 사이드하고 수원랑치의 컴팩트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컴팩트의 전국으로 프로세션 한 다음에 다시 한 280%에서 280%가 320% 사이에서 열처리를 한 다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은 사용한 나노튜브는 시그널 합성한 모텔라노튜브 사용하니까 비교하고 섞어서 보면 나노튜브하고 밀가사이드가 되게 섞여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엑스레이 분석을 해보면 나노튜브와 컴팩트 상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 25 정도에서 나노튜브의 재료를 수급에 대한 특성 페이크가 나타나고요. 밀가사이드 같은 경우는 나노튜브를 첨가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결정하거나 조금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CD를 들어보면 그 아사이드만 공부할 때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이건 10% 나노튜브 10% 첨가하는 거였습니다. 그 아사이드에 10%의 나노튜브 첨가하게 되면 이상적인 EDH 박스한테 들어온 거를 용량을 측정하면 10% 정도 직원은 나노튜브 직원을 적발하는 160 우리를 표현도 그런 영향 없이 일정한 영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NC 플러스 측정하면 당연히 10% 카나트를 첨가해서 상태로 만든 것보다 훨씬 저항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전도를 만든 거를 10%로 전도를 직접 측정을 하는데 나노튜브를 1% 증가시켜가면서 측정해보면 나노튜브를 많이 주면 많이 비해서 당연히 전부 자체적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한 38%까지 감소를 하다가 여기서 세츄레이션 되면서 더 이상 직원으로 전부 자체 저항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노튜브 양을 첨가해 주면서 그때 디펜더 변화하고 용량 변화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나노튜브를 많이 넣으면 될수록 디펜더까지 증가를 하는데 10%까지 급격하게 증가를 하다가 그 이상 넘어가면 천천히 증가를 하게 되고 그때 용량 변화는 나노튜브 10%까지 용량 없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다가 그 이상 되면 용량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시도를 해봤는데 15분 타입으로 첨가하는 게 적다 그것을 알 수 있었다. 그때 원리닝 그때 그 온도 대한 대항을 보면 290도 지정돼서 가장 좋은 용량 특성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나온 파이브가 그리고 그러나 치부의 컴플리트 상태로 컴플리트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방법은 이 폴리아크릴 라이트 DMF에 12% 정도 녹인 다음에 열처리하는 제도를 지역도 잘 하라고 했는데 12%의 폴리아크릴 라이트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정도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때 잘 안 잡히가 있어서 호모라인이라고 하는 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일렉트로 스팀에 의해서 나노파이버를 제거하고 정리 중에서 안정화 시킨 다음에 수증기를 이용해서 시키고 이 경우는 100% 그냥 얻어지기 때문에 바이버라는 거를 넣어서 이걸 만들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정형태로 잘라서 사용했습니다. 실험한 방법은 이제 프리아크라이트 구성의 솔루션에 제가 1에서 10% 정도 멀티를 하는 그 커널 용액을 방사했고요. 이 CND하고
20kV 20kV 정도의 전장을 걸어놓고 일정한 속도로 이 솔루션을 밀려다가 정장을 따라서 파이어 형태로 분사가 되고 이 컬렉터 부분에 부직포 형태로 카본 나노파이어가 얻어지게 됩니다. 한 0.5에서 1% 정도까지 나노튜브를 집어넣을 경우에는 직경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한 3, 8% 이상 집어넣게 되면 상당히 나노파이어 형태들이 뛰어내리기 시작하고 한 5, 8%는 집어넣으면 비드들이 많이 생겨요. 나노튜브들이 5, 8%는 집어넣으면 약간 아시는 솔루션이 잘 분산이 되기 못하고 서로 애그리게이션이 되기 때문에 비교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그리고 저희가 1웨이트 집어넣은 경우에 대해서 안정화를 한 다음에 900소씨에서 수증기를 집어넣고 1시간 정도 액티베이션을 시켰습니다. 액티베이션 시키고 난 후에 딴사진이가 몇 년에 보면 이 카본 파이어가 그때 직전이 한 200만 원 정도 될 거야. 그리고 그 카본 지구가 카본 나노 파이어 수 안에 분열되어 들어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폴리아크릴 라이트만 카본 나노 파이어 형태로 방사능 경우하고 일렉트론트 경우에 대해서 액티베이션 시키고 난 다음에 표현 변화를 했습니다. 번호가 한 100% 정도 집어넣은 경우에는 한 25% 정도 탓이 날라가고요. 펜 같은 경우는 똑같은 조건에서도 더 많이 탓이 날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액티베이션 시킬 때 번호가 많이 되면 표현력이 커지는 게 당연한데 펜 같은 경우는 한 680 스크린 프로그램 정도의 표현력이 되지만 100% 몇초를 통과한 경우에 번호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한 2배 정도, 한 1200 스크린 프로그램 정도 표현되고요. 마이크로프랑 펄션도 이 펜만 사용한 경우에 3배 정도, 거의 한 90% 정도 됩니다. 대신에 마이크로프와 다이아미터가 200%로 증가한 경우가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전부 형태로 따라서 뮤직셀을 만든 다음에 측정을 해서 그냥 펜 같은 경우는 80% 정도 조금 넣는데 200% 멋지게 측정한 경우는 한 160 정도 거의 2배 용량이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죠. 표현적으로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대로 그 용량의 뒤에 반영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 전체적으로 제가 시키는 200% 정도 청하게 되게 감사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그 펜만 사용한 경우에 그래도 항상 영향을 사용하지 알 수가 있었죠. 사이클에 대해서 그런 변화는 없었습니다. 액시 우피사스를 측정하고 200% 청한 경우가 상당히 펜에 이것도 저항이 상당히 적고 우수한 특성을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카본 나노튜브를 큰 물질로 사용할 수 있느냐, 해상 탐구는 아직 공장면에서 작게 나오지만 제 생각으로는 아직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고 나노튜브 이용해서 훨씬 더 유명한 키울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에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앞으로 되겠어요. 해야 될 나노튜브 실험을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실험한 나노튜브는 정제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합성한 6.9%를 사용했고요. 싱글러 나노튜브 같은 경우는 정제를 하고 이 변들을 풀어내면 빅변들이 한 1000 이상 넘어가게 되거든요. 빅변들 지금 한 300 정도, 3배 정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멀티하거나 나노튜브 같은 경우는 빅변적이 스몰 부피 주거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액티베이션이라는 그 점을 갖춰야 되는데 기존의 가스나 수증기 같은
그것도 애플리케이션 시키면 의사 같은 경우는 잘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케어스라든가 이런 것도 예산 교육을 증가시키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그널 나우트 같은 경우 2층 아이언밴드 부분 활물질을 사용하면 용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카본 나우트를 리튬아이온 배터리 둘다 활물질을 사용하고 화석탄 해소물 쪽에 사용하고 리튬아이온 배터리하고 UVC 주의 합한 8분의 프로세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판한 건 제가 한 번 들렸고요. 이영희 교수님하고 1년간 포장으로 수고해준 중국의 리앙크 박사하고 김찬 박사, 나노칩을 이용한 에너지산업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저희 대학원생들하고 실용 학생들, 제가 대학원생들하고